식사들 하셨습니까?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더위에 말도 안 되는 냉정에 쫄딱 망한 잼버리도 무시무시한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땡볕도 뜨겁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토바이 타는 시기가 된 듯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오토바이 홍보성 리뷰가 엄청 올라오고 있죠. 일부 메이커는 제가 잔혹 드라마에서 얘기했듯이 세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직원도 감축하느라 권고 사직도 하고 매장 철수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메이커는 또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장을 늘리고 있죠. 아마도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출 증가보다는 경영 실적 적자를 커버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마켓 쉐어를 넓혀서 다음 경기 회복기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회복되어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시기가 늦어지면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요즘 집값, 주식, 비트코인 등 다 나락으로 가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국민들 주머니도 탈탈 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 사고 대출이자 갚기도 벅찬 시점이라 이제는 구매력도 없어져서 취미고 나발이고 오토바이는 꿈도 못 꿔는 상황이 되고 있죠.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오토바이를 구입하시거나 기변을 하실 분들은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대접받으며 싸게 구입 가능한 최고의 찬스가 되겠죠. 여기저기 찔러보면 아마 할인율 엄청 날 겁니다. 아마도 일부 VIP 고객들에게만 뒷구적으로 엄청나게 할인해서 팔 수도 있고요.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출고 할인이 높고 혜택이 많은 판매점을 천천히 검색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0월쯤 되면 서로 할인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르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10월에서 12월, 내년 1, 2월이 더 크게 할인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크레딧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현금 할인을 하시고 무이자 리스도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리스보다는 현금 할인이 훨씬 유리하겠죠. 잘 판단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옵션질이죠. 예전 영상에 옵션질에 기둥불이 뽑힌다고 적당히 하라고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오토바이 새로 구입하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몇백만원 우습게 날아가죠. 예상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험 없으신 분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옵션 중에는 분명히 꼭 해야 하는 옵션이 있고 도움이 되는 옵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옵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토바이 구입 시 꼭 해야 하는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옵션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돈값 하는 옵션 중에 최고인 엔진가드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분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깔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확실히 보호가 되죠. 제꿈은 말할 것도 없이 저독 슬립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보통 좀 나가는 편이죠. 쇳덩이 파이프 몇 덩어리가 왜 이렇게 비싼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돈값은 합니다. 단 한 번 제꿈만으로도 본전은 금방 찼죠. 오토바이 제조회사에서 정품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업체의 것도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중국 알리발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조 업체에서 생산해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치 시 제 규격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에도 제일 간단하고 쓸만하게 만들어 공급을 합니다. 오토바이 생산 전 미리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이질감이 별로 없고 일체감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생산업체 것을 선택한다면 더욱 튼튼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많이 비싼 경우는 제조업체 옵션보다 몇 배로 비싼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정품은 출고 전 장착을 해서 출고가 가능하고 대부분 오토바이를 가장 잘 알고 많이 장착해본 정비사가 장착을 하죠. 오토바이 카울이 복잡한 경우는 잘못 분해하면은 리벳이나 클립 나사 빼먹고 장착하거나 카울이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일부 결합 부위를 파손시키거나 빼먹고 그냥 조립하면 언젠가는 삐그덕거리고 엉망이 되죠. 그때는 책임 소재를 묻기도 곤란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카울 플라스틱 쪼가리 얼마나 할까 하시는데 비싼 건 겁나게 비쌉니다. 아마도 골드기나 할리 제공해보신 분들은 체감해 보셨을 겁니다. 거의 중고 아반떼 한 대 값은 되죠. 만약 엔진가드가 있었으면은 몇십만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경차 한 대 값 이상으로 출혈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 되면 피눈물이 나죠. 그리고 가끔은 엔진가드가 보기 불편한 분들이 프레임 슬라이드라는 것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글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이나 앞포크에 많이들 장착을 하는데 무게중심이 한 곳에 집중되면 이게 버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크게 상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제국 방어용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있는데 이게 오토바이를 갈았을 경우에는 오토바이 상부적 데미지가 더 커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엔진가드는 하단서 오토바이 상단까지 방어가 가능한데 프레임 슬라이드는 대부분 하단에 있기 때문에 깔았을 경우 무게 중심이 넘어가죠. 넘어가다 보면은 핸들 쪽이나 상단 카우에 많은 데미지를 줄 수도 있죠. 또 슬라이드가 땅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뭐 땅에 박히는 경우 오토바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슬라이더가 박혀있는 프레임이나 앞바퀴에 더 큰 데미지를 줘서 잘못하면 폐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제가 이거는 할 일을 폐차해봐서 잘 압니다. 옆으로 깔았는데 발판이 땅에 꽂혀서 오토바이가 날아서 봉고차 옆을 때리고 날아가고 봉고차 문짝과 옆면을 찍고 오토바이도 앞포크 프레임이 박살나서 폐차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리 오토바이를 버리고 굴러서 그나마 지금 유튜브 할 수 있는데 프라임 슬라이드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찔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 옵션은 LED 헤드라이트하고 안개등입니다. 헤드라이트는 할로겐에서 프로젝션 램프로 발전을 했고 요즘은 거의 LED로 나오죠. LED는 일단 밝습니다. 흰색 광원으로 형성이 돼서 펌도 나죠. 그래서 드레스업 효과가 많이 좋은 제품이죠. LED는 빛이 직진성이 좋아서 사물을 정확하게 보이게 하고 밝기 대비 전력 소모량이 적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다만 빛이 너무 직진성을 띠기 때문에 확산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직진성이 너무 좋아서 주변 뷰를 밝히는데 확산 렌즈로도 부족해서 대부분은 LED를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 복잡하고 가격이 좀 비싸죠. 보통 할리 기준 한 150만원 돈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알리에서는 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생긴 거는 할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ED 교체형 전구도 이름 없는 비품도 한 2에서 5만원 정도 하고 필립스 오슬람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알리 헤드라이트 가격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써보신 분들은 댓글로 품질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헤드라이트의 조사각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로 아주 좋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에 이게 부착이 돼서 오토바이 핸들이 돌 때마다 또 조사 범위가 일정치 않아서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영원한 숙제 같았던 헤드라이트 문제는 BMW 오토바이가 리딩 각도에 따라서 라이트가 따라 반응하는 다른 말하면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 비춰지는 반응식 라이트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반응식 헤드라이트가 달린 GT나 GS, RT 계열은 헤드라이트 파선으로 교체하면은 진짜 헉소리 납니다. 구조도 엄청 복잡하고 전자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제품이 혼다 아프리카 트윈과 야마 트레이서 9 GT입니다. 여기에는 코너링 라이트라는 게 달려있죠. 그냥 라이트 2개 더 달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 꺼졌다 켜졌다만 합니다. 총 라이트 2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가가 BMW보다 더 좋습니다. 싸고 성능도 더 좋다고 하니까 웃기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일본 놈들 잔재주는 대단합니다. 하여간 이런 보조 라이트가 달린 차량이면 다행인데 달려나가는 오토바이가 한정적이다 보니 만약 야간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안개등을 다셔서 부족한 헤드라이트를 보완하면 야간 주행 여건이 엄청 개선이 됩니다. 다만 안개등 수명을 위해서 낮에는 끄고 밤이나 안개 상황에만 킬 수 있는 스위치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마스터 키로 끌 수 있게끔 배선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죠. 그리고 안개등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제조사 정품도 가격이 비싸고 시장에서 검증된 유명 회사 제품도 가격이 꽤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알리발 싸구려 안개등을 많이 다시는데 문제는 성능도 성능인데 내구성도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조 변경 문제입니다. 싸제 제품 중 인증을 거쳐서 구조 변경 되는 제품은 몇 개 안 되고 구조 변경 없이 부착하면 범칙금과 함께 탈거하고 다시 성능 검사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바닥을 비추는 겁니다. 위쪽을 비추게 조사각을 조절을 안 하셔가지고 눈뽕을 맞게 하는 경우도 많죠. 반드시 조사각 확인하시고 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편안함과 주행감을 위한 안장과 열선 그립입니다. 대부분 아메리카 크루저 투어링은 안장이 편안합니다. 장거리를 가기 위한 오토바이라 원래 그렇게 만드는데 일반적인 네이키드나 몇몇 투어링 기종은 안장이 얇고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발 착시성 확보를 위해서 안장에 스폰치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주행하면 엉덩이가 베개서 더 달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죠.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창에 오토바이 안장 라텍스 작업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안장 높이는 그대로고 라텍스로 작업을 해주는 업체가 여러 검색이 됩니다. 라텍스 작업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신세계라고 합니다. 열선 그림은 이른 봄과 늦가을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이제는 거의 필수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열선 그립도 천차만별인 것이 몇만원에서 제조사의 정품은 거의 50에서 100만원대 하죠. 열선 그립은 많은 발열이 필요한 제품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일반 싸제는 1년도 못
못 가는 제품이 많다고들 합니다. 제조사 정품도 분명 수명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서비스도 가능하죠. 특별히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 장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배선에 주의하시고 그립 두께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제 제품 중에서는 그립이 엄청 두꺼운 제품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은 주행성을 좋게 하는 옵션이 퀵시프트, 쇼바 조정, 핸들 라이저, 핸들 댐퍼, 라제터 보호 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기어 변속이 어려움을 줄여주는 퀵시프트라는 장치가 고급 기종에는 많이 달려 나오죠. 뭐 자동인 DCT라는 것도 있는데 뭐 퀵시프트는 뭐 별거 아니죠. 퀵시프트 동작은 크러치 레버 없이 연료 분사나 이그니션 전기를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어를 변속해주는 장치입니다. 구조는 뭐 간단하죠. 기어 업은 스로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요. 기어 다운은 스로틀을 오프시킨 상태에서 레버만 움직여도 기어 레버 동작을 없애서 손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합니다. 기어 변속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쇼바 조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쇼바는 보통 오토바이를 구입하시면 순전 세팅으로 뭐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불만족스러우면은 쇼바를 교체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센터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요. 뭐 그래야 센터도 먹고 사니까 그러는 것은 인정하는데 조정을 해서 탈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더의 몸무게, 짐 실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쇼바는 조절해서 타셔야 됩니다. 아예 조절이 안 되는 쇼바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쇼바에 관한 얘기는 유튜브로도 제작해서 게시했으니 한 번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자식이 좋겠지만 최소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쇼바를 선택하는 것이 주행감과 편안한 승차감에 도움이 됩니다. 뭐 핸들 라이저를 아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핸들의 높이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에 다는 기구입니다. 사람의 키나 팔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편한 자세가 돼도 누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핸들의 높이와 거리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요. 핸들이 너무 멀면 손목과 어깨, 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 몸통이 뒤로 넘어가 허리가 무척 아픕니다. 이를 조절하는 기구가 핸들 라이저인데 대부분 싸제가 많고 일부 제작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라이딩 자세가 불편한 분들은 심히 고려해보셔도 좋을 옵션입니다. 다음은 핸들 댐퍼라는 기구도 있죠. 아메리칸에 설치하는 분들은 없어도 많은 R차나 F차, 네이키드 타는 분들은 익숙하죠.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리면 앞핸들이 털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메리칸도 앞에 대형 윈드실드를 설치한 분들은 고려해봄도 합니다. 이게 140, 150 정도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달리면은 윈드실드 때문에 핸들 털리는 현상이 한번 나타나죠. 한번 털리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털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제타 보호가드는 라제타 위치가 앞바퀴 바로 뒤에 있는 관계로 돌이나 이물질에 라제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을 많이 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양만 좋은 사제도 많습니다. 리뷰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정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윈드실드 일장 말판 3박스 오토바이 커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정말 주행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주행풍을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 주행풍만이 아니고 여름 되면은 벌레 테러가 엄청나죠. 풍뎅이 안 맞아봤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꽁화 충돌하고 사고로 폐차하고 병원에 6개월 입원했던 분 이야기가 윈드실드 있었으면 이렇게 크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 구입과 함께 제일 먼저 한 것이 윈드실드입니다. 너무 커도 바람저항으로 좋지는 않은데 적당한 실드는 꼭 있어야 라이딩이 편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높이는 본인 키에 맞게 바람이 머리 위로 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헬멧으로 들어오는 주행풍 풍절음도 상당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벌레 테러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아 목이나 헬멧 정면에 주행풍이 맞으면은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풍절음이 극도화되는 상황이 조성되니 더 높은 대형으로 교체하거나 보조 실드를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한 발판 이거는 뭐 아메리카 타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발로 놓은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편한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래 달려도 발이 불편하거나 저리는 현상이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오토바이 커버도 이제 많이 필요하죠. 뭐 특히 야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커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실내에 있어도 먼지 예방을 위해서 오토바이 커버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 핸드폰 거치대나 전원 소켓, 탱크팩 문제는 저번 영상에 한번 거론을 해드렸으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옵션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많기도 합니다. 아마도 할리 기준 옵션 한 200만원이면은 표도 안 나죠. 한 1000만원은 쓰셔야 옵션 좀 했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알리발 제품들을 많이 직구하셔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리 타면서 무슨 알리 직구냐 하실 수 있는데 취미생활인데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은 가급적 사용을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드레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드레스업 스티커나 핸들에 물컵을 달거나 인형을 달거나 텐트 시트에 팔걸이를 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안전운전에 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옵션질이지만은 안전에 도움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드레스업도 좀 그래요. 많이 달아봤자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유명 연예인 할리처럼 거지 번거지도 아니고 마냥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장보러 나온 듯한 게도 보이고요. 적당한 가격으로 옵션에 방해가 안 되게 필요한 장비만 옵션으로 하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옵션 발라야 오토바이 타는 사람끼리만 알아보고 일반인들은 다 그냥 똑같은 오토바이예요. 흡사 칼같이 등에 3줄 4줄 주름 잡고 전터에 물광 내고 불광 먹인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은 밖에 민간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군인입니다, 군인. 주변에 휘둘리지 마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옵션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 끌고 나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